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요즘 열흘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네. 잠 못 자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불면증 극복 방법, 그러면서 자는 중에도 예뻐지는 슬리핑 뷰티에 대해서 체인지미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로 시작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김혜영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이 동해안 지역은 비로 인해 큰 더위는 없었는데요. 반대로 서쪽 지방은 푹푹 찌는 찜통 더위였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피하면 서쪽 지역은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서 있는 상암동은 26도를 넘어섰습니다. 서울만 해도 9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37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날씨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쪽과 동쪽의 날씨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 건 일본에 상륙한 종다리에서 강한 동풍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강한 일사와 함께 뜨거운 볕이 이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7도 이상까지 올라 폭염이 더 강해지는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영동과 영남, 전남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약하게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현재 태풍 종다리는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중심 부근에서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해안으로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예상되니까요. 휴가철 야영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밤사이 곳곳에서 열기가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6도, 안동 27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이 30도, 울산 31도로 폭염특보가 해제된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덜하겠지만 서울, 대전이 37도, 광주 36도로 서쪽 지역은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가 그치며 다시 기온이 올라 이후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강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죠. 평소 수분 섭취 자주 하시고요. 고른 식습관으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예계 가장 핫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연예터치 시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38년 베테랑 배우의 가족 사랑입니다. 주인공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분은요, 무려 20년간 국민 둘째 며느리로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둘째 배우예요. 며느리. 특이하네. 네. 그냥 보통 국민 며느리 이렇게 하는데. 그죠? 맏며느리도 아니고 국민 둘째 며느리. 네. 바로 박순천 씨 이야기인데요. 네. 박순천 씨가 81년에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해서 둘째 며느리로 사랑받은 건 전원일기라는 작품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호랑이 네. 선생님, 인간 시장 등의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선굵은 연기를 네. 보여줘 왔습니다. 네네네. 그런데요, 이분이 지금 가족사, 그러니까 절절한 가족사와 가족 사랑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모범 인생으로 조명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가족 사랑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박순천 씨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야말로 워킹맘의 삶이 정말 모범적인 하루하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하고 아이 이 두 가지가 박순천 씨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외출을 한다는 건 곧 일을 하러 나간다는 뜻이었고요. 대본을 보통 보실 텐데 아이들 뭐 이렇게 뒷바라지 해줄 거 다 한 다음에 식구들 다 잠들고 나면 그렇게 대본을 보는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요. 무려 5년간 남편의 투병 생활을 옆에서 극진히
도와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어요. 남편이 많이 아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위암에 걸렸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장염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봤더니 네. 위암이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었다고 합니다. 예, 당사자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박순천 씨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박순천 씨가 남편의 암 발병 소식을 듣고 의사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위암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마치 내가 무슨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암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데 자책하셨구나. 네. 자책을 또 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 남편이 수술 날짜를 잡고 그 가족들의 방을 정리해주고 평소 가족들이 갖고 싶다고 했던 것을 사주면서 덤덤하게 주변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또 남편이 수술 후에도 사실 관리를 하면서 살이 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박순천 씨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순천 씨 남편 상태는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뭐 환자 본인의 노력도 있었을 테고 박순천 씨의 노력으로 지금은 아주 좋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암 발병 이후에 치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5년 이후에 완치 판정을 하잖아요. 예. 담당 의사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아이고. 그 완치 판정 받은 지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어서 아유, 다행입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너무나 다행스러운 소식이고 박순천 씨의 아내로서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 네. 딸로서의 모습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 딸로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남들이 보기에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치켜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 근데 본인 가정 챙기기도 참 벅찼을 텐데 딸로서는 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1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홀로 남게 됐는데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쓰이고 더욱더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납골당에 가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가 너무나도 신경이 쓰인다. 정말 좀 불안한 마음도 드는데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 잘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못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더욱더 이렇게 좀 각별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절절한 가족 사랑으로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 따뜻한 모습을 보여준 박순천 씨가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참 독특합니다. 예. 과거에 이제 20년간 무려 둘째 며느리로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많은 선배 배우들을 보면서 선배 배우들에게 인생을 배웠다고 해요. 아니 선배 배우들에게 연기를 배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인생을 배웠다. 인생을 배운 게요. 네. 사실 많은 선배 배우들과 함께 20년간 연기를 하면서 뭐 나문희 선생님께는 예를 들어서 숨어있는 연기에 대해 생각해봐라라고 배우로서의 역량을 좀 키웠다면 강부자 선생님한테는 엄마로서 아이들한테는 인스턴트를 안 먹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또 김용림 씨도 있잖아요. 네. 김용림 네. 선생님한테는 아들 도시락은 손수 싼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무리 마음을 힘들어도 또 자식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배우셨구나. 그렇게 워킹맘이지만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배웠고요. 네. 삼희자 씨에게는 남편을 내조하는 모습을 또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두심 씨에게는 네. 뭐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정말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또 배웠다고 하네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대본 연습만 하시는 게 아니네요. 아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순천 씨가 집에서 그 가족들 돌보는 시간 외에는 일만 했다고 했는데 네. 일하러 가셔서 이런 것들 다 배우셨어요. 예. 20년간 배우셨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걸 배우셨겠습니까? 많이 배우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고 하는 건 좋은데 20년간 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친가족들한테도 오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어떤 오해였죠? 이 오해가 예전에 이런 오해 많이 했습니다. 그 베일집 씨하고 배현정 씨가 부부인 줄 아시는 분들 많은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예. 이 박순천 씨의 친할머니께서 예. 유인촌 씨와 결혼한 걸로 오해를 하셨대요. 그 양촌이 김희장 댁 예. 둘째 아들 유인촌 씨와 그러니까 용식이었죠, 극 중에 용식이 그럴만해요. 부인 순영이로 예. 사는 시간이 20년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예. 유인촌 씨와 결혼한 줄 알고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알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예전에는 예.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극 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요. 딴 데 또 나오잖아요. 깜짝 놀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어르신들 그런 거 예, 많았죠. 그때는 예. 그대로 이제 고지고대로 믿으셨으니까.
예. 무려 20년간 이렇게 예. 부부로서 많이 TV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도 오해를 하게 됐는데 예. 이렇게 가족이 진짜 부부로 오해를 할 만큼 정말 인생 배역을 맡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순영이라는 역할이요. 참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져서 찾아보니까요. 네. 박순천 씨 때문에 박순천 씨로 인해서 만들어진 배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캐릭터가 있고 네. 연기자를 섭외를 하죠. 그렇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연기자를 두고 그 배역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전원일기를 만들면서 박순천 씨를 캐스팅하게 되는데 네네. 캐스팅을 하고 난 다음에 감독과 작가가 박순천 씨의 부모님을 찾아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순천 씨가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확인을 하고 네네. 그 이후에 작품 속에 순영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사랑을 받았던 그 작품과 그 배역에는 네. 그만한 이런 노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순천이라는 지명도 이분한테서 나온 건 아니겠죠? 네, 정말 순영이라는 이름이 아직까지도 정감 갈 정도로 오랜 네. 사랑을 받아오셨는데 요즘 근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다시 연기 시작하셨죠. 지난 16일이었나요? 종영했던 드라마 있습니다. 판사들 나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서 극중 주인공 김명수 씨 엄마 역할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뭐 예능이라든지 다른 활동들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네. 예. 자,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네.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톱스타의 특별한 쇼핑법입니다. 야. 누구죠? 특별한 쇼핑법을 가진 분, 쇼핑하면 좀 나름 티가 나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정재 씨입니다. 예. 뭐 사실은 얼굴에 김 붙이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네. 잘생김. 예.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우리 이정재 씨가 사실은 뭐 분위기 있는 외모라든지 탄탄한 근육 이런 걸로 아주 매력 있는 분이지만 나름의 아주 독특한 쇼핑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정재 씨는 옷을 어떤 기준으로 고를까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옷을 고를 때 디자인도 있을 테고 뭐 소재도 있을 텐데 그 아무거나 걸쳐도 무엇보다도- 멋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옷의 수명이라고 합니다. 수명이요? 이정재 씨는 옷의 수명을 가장 많이 따진다고 해요. 의외네요. 내가 이 옷을 샀을 때 네. 10년 후에도 10년 동안 정말 입을 수 있을 옷일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오. 패셔니스타로 굉장히 유명한 이정재 씨지만 네네. 의외로 옷도 별로 안 산다고 하고요. 때문에 매치해서 입을 수 있도록 늘 고민하면서 의상을 선택하는데 집에 어떤 의상이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고르기 때문에 과소비로 이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 네. 현재 가지고 있는 옷도 대부분이 10년 이상 된 옷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년 넘게 입어야지라고 하면은 보통은 네. 유행을 타지 않는 무난한 스타일의 옷을 고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도 좀 소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소탈합니다. 그리고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는 이유, 또 10년간 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 몸매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네. 10년 동안 저희는 10년 전에 사놓으시면 배가 안 맞아요. 근데 이정재 씨 소탈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뭐 대부분의 스타들 외출하는 거 힘들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뭐 또 얘기 들려오면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정재 씨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외출 자주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도 잘 나가고 한답니다. 그리고 조조 영화 보러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요. 이정재 씨에 대한 목격담은 뭐 간간히 들려오고 네,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저도 봤어요. 강남에서. 그래요? 이정재 씨 걸어 다니는 모습 저도 봤는데 네. 해외 촬영 나갈 때도 뭐 매니저 없이 나가기도 하고 또 뭐랄까요? 이제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들이 뭔가 스타인데라고 내세우는 건 없이 아주 소탈한 모습 많이 보여주는 걸로 유명하죠. 참 목격담이 많이 들리는 배우죠. 그렇죠. 네. 탑스타인데도요. 그리고 이정재 씨가 좀 특이한 부분이요. 왜 소확행이라고 요즘 하잖아요. 네. 소소한 것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확실한 행복. 행복을 얻는 게 바로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을 식물, 굉장히 화분? 좋아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네. 좋아했고요. 정말 식물 자체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는 채소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정을 느꼈다고 하는데 예. 요즘에는요. 집에 고무나무, 선인장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운다고 해요. 굉장히 작은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그야말로 우리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고무나무 선인장을 키운다는 거 보니까 자주 돌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손이 많이 안 가는 작물이거든요. 굉장히 저기도 고무나무 예리하십니다. 있어요. 예. 네. 정말 예리한데요. 아무튼 고무나무 정말 물 안 줘도 오래 살아요. 와, 네.
그 정도로 다행이네. 아무튼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배우인 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몸매를 유지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몸매 관리 비법 있겠죠? 사실은 그 이정재 씨 같은 몸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시면 되죠. 우리는 못하지만 말은 이정재 씨는 쉽죠.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데뷔할 때부터 야. 73에서 74kg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데 왜 최혜정 씨 왜 지금 감탄사를 그러게요. 저도 모르게. 절로 자기도 나왔네요, 모르게. 진짜. 저 몸이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정재 씨 나이도 만만치 않은 나이인데 대단하고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운동을 하고요. 또 식이요법도 뭐 한 끼에 방울토마토 5개, 아몬드 5알, 계란 2개, 고추 2개 아이고. 이렇게 먹을 때가 있다고 해요. 특별히 그 인간적이다. 촬영을 앞두고는 더욱더 좀 열심히 몸매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인터뷰를 통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네. 네. 내가 요즘에 몸매 관리를 하면서 나이 들었음을 느낀다라는 네. 고백을 했어요. 망언이네요.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 촬영 날짜가 잡혔을 때 한 3, 4일 정도 전부터 식단 관리하고 조금만 더 운동을 하면 쉽게 몸이 만들어졌는데 네. 요즘에는 촬영 날짜가 잡히고 한 10일 전쯤 돼야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나이 드는 분이네요. 그렇긴 한데 인간적이네. 맞아요. 네.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살 때문에 빼는 게 쉽지 않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정재 씨 사실은 그 우리가 기억하는 이정재 씨 모습은 대부분 주연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주연만 고집하지 않는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또한 이 나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참 이유가 좀 재밌어요. 네.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죠? 어떤 그러니까 일이죠? 이정재 씨가 93년도에 데뷔했어요. 공룡선생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아마 저희 또래들은 너무나 좋아했던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요. 93년도에 데뷔해서 꾸준히 좋은 역할, 뭐 괜찮은 역할 많이 맡아왔었죠. 근데 네네. 지금에 와서는 선배가 되고 나니까 네. 선배로서 가야 할 길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후배들이 본인한테 와서 뭐 조언도 구하고 기대는 모습을 보면서 선배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 네, 반드시 주연뿐만 아니라 좋은 작품이라면 역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임한다 이런 말을 했군요. 맞아요.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더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욱더 네. 많은 작품에서 잠깐이라도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작품에서 카메오로도 많이 출연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깜짝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친구와 함께해도 뭐 나왔고. 네, 그렇죠. 네. 그래 이번에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짧지만 강렬한 그의 연기를 기억하면서 네, 많이 네. 뭐 성대모사도 하고. 요즘 많이 하죠. 네, 그렇죠. 그 워낙 또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목소리가 이게 또 울림이 있어서 참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그 몸매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탄탄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또 암살에서는 축 처진 그런 그렇죠. 몸매까지 그때는 일부러 살을 만들면서. 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참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한 프로 정신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행보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재 씨도 또 자신을 그 성대모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기를 실감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정재 씨 워낙 많이 따라해서. 연기, 그렇죠. 뭐 총 2개, 2알부터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데 상해에서 세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네. 이정재 씨가 처음에는 자신을 성대모사하는 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연기를 잘 못하나. 내가 연기를 저렇게밖에 못하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성대모사를 할 때 보면 가장 극적인 부분을 과장되게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네. 그리고 내가 좀 희화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해요. 굉장히 솔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그것이야말로 정말 대중의 관심이고 호감이구나라는 그럼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자, 다음 스타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반성문의 원조는 나야 나네요. 반성문은 좋은 게 아닌데. 그렇죠. 반성문은 원래 학교에서 주로 쓰는데 네. 사실 부부 사이에도 뭔가 소위 말해 사고를 쳤다라고 했을 때 부부 사이에도 반성문, 각서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반성문에 있어서 내가 원조다라고 주장하는 배우가 나타났습니다. 예, 누구죠? 네, 바로 이재룡 씨예요. 아이고. 이재룡 씨가 유호정 씨와 함께 정말 23년 전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인꼬 부부 중 하나로 꼽혔는데 이렇게 본인이 반성문의 원조는 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네요.
그렇군요. 근데 어쩌다가 이 반성문의 원조를 주장하게 됐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반성문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혼 생활하면서 반성문 써본 남편들 많을걸요. 네. 고현준 씨도 갑자기 쓰셨나요? 얼굴이 촉촉해지네요. 네, 저도 뭐 썼더라고요. 저 생각을 해보니까. 썼더라고요? 네. 이재룡 씨가 계셨군요. 소문난 애주가입니다. 술 좋아하는 남편 두고 있으면 그 아내분들 좀 고통스러울 때 많죠. 네. 특히 이재룡 씨는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내 혹은 예쁜 아내가 있으면 그렇게 입맞춤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이야기를 걸고 이게 또 애정 표현이었는데 유호정 씨는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성문을 쓰는데 이 반성문 내용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자주 술을 먹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몇 번만 먹을 것이며 몇 시까지 들어올 것이며 들어와서 나는 자고 있는 유호정을 깨우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건데요. 이 내용 뭐 반성문이기도 하면서 각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네. 근데 반성문도 그렇고 각서도 그렇고 써놓고 나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재룡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네네. 무려 23년간은 반성문과 각서를 쓰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베테랑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반성문과 각서의 차이점을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성문은 말 그대로 잘못했다라고 쓰는 거고 네. 각서는 앞으로의.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그렇죠. 아닌가? 그건 아주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써보셨나요? 아, 티 났나요? 요새 워드로 쳐요. 아, 나도 모르게. 예. 네, 이재룡 씨는 반성문과 각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성문은 내가 직접 창작을 해서 내가 직접 글을 지어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이고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쓰면 그러네. 된다. 아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고 써.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거구나. 각서가 약간 편해요. 그래서. 다들 경험 잘 알고 자시네요. 계시네요. 자조적이네요. 예. 하지만 이재룡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반성문과 각서의 효능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정말 뉘우치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쓰라고 시키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부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잘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건 네. 어디까지나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이재룡 씨 얘기인데요. 네. 반성문하고 각서 외에도 화해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좀 로맨틱한 방법이 나올까요? 어떤 화해법이요? 로맨틱할 수도 있죠. 사실 무릎 꿇는 건데요. 예? 무릎을 이렇게 한쪽만 꿇으면 좀 로맨틱한데 양쪽 두 쪽 다 푸썩 주저앉으면 이게 로맨틱하지는 않죠. 예. 두 사람이 싸우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해요. 사실 싸움이라는 건 서로 이렇게 맞부딪혀야 싸우는 그렇죠. 건데 이재룡 씨는 그냥 일방적으로 혼이 난다고 합니다. 예. 이재룡 씨, 네, 제가 좀 이어가 볼까요? 무릎만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고 말했을 때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로맨틱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절절한 가슴 저린 그런 사랑한다가 아니라 뭔가를 잘못했을 때, 네네. 잘못했을 때 툭 터져 나오는 그런 방어용 사랑한다여서. 참 유호정 씨 입장에선 약간 속이 끓기도 하겠는데 그래도 싸우면서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네네. 알콩달콩한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네네. 23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룡 씨도 최수종 씨처럼 네. 공공의 적으로 다시 태어나시겠네요. 아무튼 인꼬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네.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모습 계속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연애 터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dy, put on your best dress. Let's put your moves to the test. We're going close. 네. 자,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26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에게 뷰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인지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하신 세 분 소개해드리죠. 네. 장미화 씨, 부산하시네요.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 원장님, 뷰티 디렉터 유현주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 저도 어젯밤에 계속 땀을 흘리면서 잠을 못 자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들고 있는데 네. 아마 불면증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피부도 칙칙해지고 또 늘 만성 피로에 그럼요. 시달리다 보니까 당장 다음 날 굉장히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잠을 못 자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뭐요? 뭐죠? 해롱해롱. 네. 해롱. 해롱한 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도 안 지금 되고. 약간 눈이 그러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아우 잘 잤다 이래야 되는데 예. 요즘은 일어나면 아우 더워 이 얘기가 맞아요. 나오니까 예. 너무 좀 불편해요. 맞아요. 더워 죽겠어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더워 죽겠어. 그리고 네. 요즘 또 이제 8월을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자외선도 강해지고 네, 땀도 워낙 많이 흘리다 보니까 네. 모공이 늘 열려 있는 느낌인 것 같다 이런 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자면서도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와. 슬리핑 뷰티법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불면증 정말 이기고 자고 났는데 내가 예뻐졌어요. 와 아, 일석이조. 이거 많은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자고 싶겠는데 매일매일.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잠자리 들기 전에 목욕이나 샤워로 하루의 긴장을 풀면 불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목욕만큼 좋은 습관이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늘 예, 들거든요. 예. 하고 나면 정신도 개운해지고 몸도 개운해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무슨 샤워는 깨끗하게 하면 되지. 그것도 무슨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는 그냥 샤워하면은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 틀고 그냥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 깨끗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네. 올바른 샤워 방법이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OX로 제가 4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한번 맞춰볼까요, 저희가?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샤워는 자주 해야 좋다. 필요할 땐 뭐일까요? 자주 해야죠. 뭘까요? 너무 자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 요즘 같은 여름에 땀 예.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럴 때는 좀 맞아요. 자주 해야죠. 아이. 예. 자주 뭐든지 샤워를 해서 적당히- 체온을 좀 낮춰주는 게 네. 어떨까 그러니까. 싶은데요. 한번 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요? 짜잔. X네요. 사실 정답은 X인데요. 네. 이제 여름이 돼서 땀을 많이 흘리시다 보면 아무래도 꿉꿉하기도 하고 예. 네. 왠지 내 몸이 되게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샤워 되게 자주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피부는 물에 자주 닿을수록 더 건조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에 정상적으로 보습을 해주는 성분들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좋은 세균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그냥 샤워 안 하시잖아요. 네. 비누도 사용하시고 클렌저도 사용하시잖아요. 그 안에 이제 파라벤 같은 보존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제 제노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교란 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화학 물질의 이제 사용은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로만 샤워하기는 뭔가 좀 부족하다 싶어서 샤워 용품을 사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생활용품을 사용하실 때는 네. 구입하실 때 그 뒤편에 성분 표시 있잖아요. 네. 그 성분 표시를 보시면서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네. 되도록이면은 화학 성분이 좀 적은 샴푸나 비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처럼 땀 많이 흘릴 때는 네. 실제로 그냥 비누 쓰지 말고 그래 물로. 물로만 한번 씻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뒤에서 다시 아,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됐네요. 네. 앞서가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를 감을 때는 뜨거운 물로. 아. 근데 왜냐면은 이거는 당연한 게 네. 세제가 말이죠. 찬물에서는 잘 안 풀어져요. 그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름엔 뜨거운 물 못 하겠어. 그렇긴 하죠. 그냥 그쵸? 있어도 너무 예. 힘들어요 요즘에는. 자, 뭘까요? 너무 뜨거워도 글쎄. 답은요? 정답은? 아, 이것도 X네. 네, 오. X입니다. 이제 네. 사실 갑자기 샤워하려고 옷 벗으면 좀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네. 왠지 뜨거운 물로 해야 혈액 순환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그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뜨거운 물로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두피도 피부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 자극이 될 수 있고요. 세정력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다 보니까 오히려 두피에 도움이 되는 성분까지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두피가 건조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찬물로 아니면 미지근한 물로? 찬물도 안 좋아요, 사실. 네. 찬물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오히려 세정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모공 같은 데 박혀 있는 노폐물이 제대로 씻겨 나가지 못해서 뭐 비듬이라든지 염증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더운 물도 좋지 않고 찬물도 좋지 않고 네. 그럼 미지근한 물로 그쵸. 할까요? 네. 아, 적당히 미지근한 물이 좋고요. 사실 집에서 온도를 재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냥 이제 팔등이나 이런 몸에 간단하게 했을 때 약간 따뜻하다 요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어중간한 물로 하는 게 네네. 가장 좋네요. 네. 네. 다른 건 어중간한 게 별론데. 물은 어중간한 물이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일 비누칠 샤워를 하자. 아, 이게 아까 물어봤죠. 얘기했던 네. 거죠. 네. 예, 비누칠 이거는 뭐 샤워를 아까 하자. 제가 물어봤는데 X네요, 역시. 예. 그래도
유분기가 많은 사람은 좀 매일 하는 게 또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X인데요. 사실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비누로 뭐 클렌저로 뽀득뽀득 깨끗하게 씻으라고 사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광고에도 네. 뽀따떡 그쵸. 네. 광고 많았어요. 뽀따떡 창문 닦는 소리가 나야 돼. 느낌이 맞아요. 왠지 깨끗한 것 같고. 맞아요. 그게 네. 되게 기분 좋은 소리기는 한데 네. 그렇게 뽀득뽀득 씻어라 얘기하는 포인트는 사실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이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안 좋은 세균을 씻기 위해서 비누칠을 하는데 그렇죠. 그 비누칠에 의해서 좋은 세균이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 좋은 세균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오히려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골라서 우리가 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되는 감염성 박테리아는 사실 국한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몸 전체를 뽀득뽀득 씻기보다는 네. 주로 뭐 사타구니 부위나 발 아니면 뭐 엉덩이, 겨드랑이 정도만 씻어주시면 충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더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로만 한 번씩 샤워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조금 세균 번식이 심할 것 같은 부위 네네네. 위주로 좀 네. 씻어라. 조금 냄새 나고 이런 네. 냄새. 그렇죠. 그런 데만 비누도 씻으시면 하고.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비누칠 샤워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날까요? 일단은 건조해지는 게 가장 큰 증상이고요. 건조. 대부분의 클렌저들이 몸의 피부의 pH 밸런스를 깨트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피부가 건강한 어른들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어린이들이나 아기들이나 피부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 클렌저 때문에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유발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네, 매일 쓰지 않으면 며칠에 한 번씩 써줄까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는 매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부위는 뭐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심한 악취라든지 또는 이제 오염물질이 묻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비누칠을 하지 않으셔도 위생상의 문제는 별로 없으세요. 네. 하지만 이제 가려움증이나 피부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이제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이라든지 네. 요즘에는 약산성 세안제도 많이 사용을 네. 하시고요. 네. 천연 비누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이제 세안을 하시거나 목욕 후에는 꼭 즉각적으로 보습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네. 잘 살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여름이라고 여름에는 해서 웬만하면 건조하지 않아서 네. 잘 안 바르게 되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발라주셔야 돼요. 마구 막 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여름이라고 해서.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1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샤워. 맞아요. 왜냐하면 샤워 10분 넘지 않는 10분을 거니까. 넘으면 네. 물값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샤워를 절대 넘으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부시네. 네, 저는 3분 이내에 끝냅니다. 저분을 살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끝내셔야겠네요. 군대식으로다가 아주 3분 안에 딱 끝나요. 보겠습니다. 자, 정답. 거봐, 그러네요. 맞잖아. 뭐가 나왔네. 거봐, 맞잖아. 이게 물값 때문인가요? 정답은 온데요. 사실 저도 주부로서 물값도 굉장히 공감하는 네.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사실은 어떤 분들 들어가서 30분 동안 안 나오고 이러시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게 너무했어. 피부에는 정말 좋지 않은 게 피부가 아까 물에 자주 닿아도 건조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물에 오래 닿아도 건조해집니다. 아. 그래서 적당한 샤워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오래 계시면 손가락도 조금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쪼글쪼글해졌다는 얘기는 뭔가 안 좋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졌다는 네. 거는 몸 안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삼투압 현상이죠? 그렇죠. 제가 뱉었네요. 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여름에 샤워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 잘 기억하셔서 조금은 지혜롭게 예, 내 피부를 생각하면서 샤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네. 게 있는데요. 네, 네. 이게 항상 하고 나오면 물기가 살짝 있을 때 바디로션을 좀 발라줄까? 아니면 싹 말린 다음에 그다음에 발라줄까? 이게 늘 고민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물기가 약간 있는 상황에서 말리는 게 사실은 체온도 좀 낮춰주고 좋다는 얘기는 저는 저는 듣는데. 굳이 뭐 김현욱 씨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고요. 유현주 디렉터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보통 샤워 후에 3분이 지나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수분들이 전부 증발하게 돼버려요. 네. 그래서 샤워 후에는 이제 흐르는 물기 정도만 닦아주시고 네. 바로 즉각적으로 보습크림이라든지 네. 로션을 발라주시는 게 몸에는 좋습니다. 봐봐요, 제 말이 거의 맞잖아요. 아니 뭐, 네. 자, 이렇게 해서 샤워하는 법, 샤워 이후에 보습까지 저희가 챙겨드렸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름철 되면은 말이죠. 네. 불면증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불면증과 관련 있는 게 이제 두피 열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머리가 워낙 날이 뜨거워지면 덥다 보니까. 야,
야, 이건 미칩니다. 두피까지 정말 푹푹 찌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잡는 법 이제 지금 그래요. 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 예. 두 분, 저 안타까운 두 분한테 네. 두피 열을 확 잡는 방법, 예. 우리가 머리에 열을 내리는 방법, 네. 이걸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우리 사실 네. 두피 열이라는 게 정확한 의학 용어는 솔직히 아닌데요. 아니에요? 누구나 경험하시는 증상이기는 해요. 그럼 뭐예요, 여름에 전문 용어가? 막 두피만 후끈거리고 네. 막 땀이 두피만 나오고 막 주룩주룩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는 게 자외선을 가장 가까이 받고 가장 정수리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받는 많이 부분이죠. 받기도 하고 또 근데 선크림은 못 바르고 맞아. 그리고 모발이 덮여 있으니까 열이 못 나가고 그렇다고 그래서 묵은한 가장 옷을 다닐 취약한- 수는 없고. 그쵸,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는 네. 한데요. 이제 이런 증상들을 가만히 놔두면 두통이나 탈모 또 그리고 불면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두피에 직접적으로 뭐 차가운 물로 씻어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차라리 반신욕이나 족욕을 해서 전신적인 이제 체외 순환의 밸런스를 맞춰서 네. 두피를 통해서 열이나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의외인데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니, 반신욕이나 이거 하면 열이 더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그러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두피에 열이 오른 상태에서는 전체적인 혈액 순환이나 이런 게 네. 두피 쪽에 집중이 좀 되는데요. 네. 그거를 반대로 이용해서 이제 하체 쪽에 이제 혈액 순환을 좀 많이 가게 해줌으로써 전신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예, 보니까 예. 집으로 치면 이 네. 머리가 옥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그러네요. 옥상 되게 덥잖아요. 맞아요. 옥탑방. 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 전에 매일 해줄까요? 아니면 얘도 한 이틀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한 네. 10분 정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 정도면 부담스럽진 않네요. 그러네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유현주 디렉터께서도 이동하셔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오늘 두피까지 올라오는 열을 좀 잡는 방법. 네. 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을 잡는 여자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차가운 성질의 녹차나 음. 이제 허브를 이용해서 두피 열을 내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릴 네네. 건데요. 네. 네. 이제 보통 뭐 이런 게 급하실 경우에는 냉수건이라든지 아. 얼음팩을 이제 머리에 대시는 걸로도 네. 즉각적으로 열을 내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또는 뭐 두피 스프레이 같은 거 시중에 파는 네. 걸 사용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아니, 오늘 모델이 낯이 있다 했더니 예. 우리 팀 작가입니다. 이나라 작가가 직접 네. 소개가 안 됐나 봐요. 아니, 네. 시험 모델이 펑크를 냈답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분이 몸소. 생방 이게 재밌네요. 네. 작가 중에 이렇게 이쁜 작가가 드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아주 저희 얼굴이죠. 네, 네. 네. 자, 근데 녹차 티백 같은 경우는 우리 얼굴 열 내리는데도 많이 올리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녹차 가루를 네.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냉동수건 얘기하니까 한때 드라마에서 냉동 팬티 해가지고 그 유행했던 맞아, 게 생각이 맞아. 나네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네. 만들어 볼까요? 네, 먼저 깨끗한 용기에 화장솜을 일단 넣어 주실 거예요. 네. 아, 깨끗한 용기를 준비해 주시고 네. 용기 있게 우리가 용기를 준비해서 네. 용기에다가 화장솜을 일단 넣어요. 넣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만든 상태에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가득 채워요? 네, 화장솜은 반 네. 정도 채워주시면 괜찮습니다. 반 정도? 네, 채워주신 다음에 네. 물 준비해 주시고요. 물? 네, 그리고 녹차 가루. 아, 네, 녹차 가루를 네. 바로 물에다가 개어주시면 돼요. 집에 있는. 녹차가루 좋다고 사놓고 안 드신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세작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거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금 미지근하게 풀어질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네, 너무 얘가 차가- 이제 네. 일단 풀어져야 되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녹차 가루가 없으실 경우에는 녹차 티백을 우려내셔서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녹차가 가장 추천해 주실 만한 거죠? 네, 녹차가 아무래도 이제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두피 열을 빠르게 내려줄 수가 있어요. 다른 분이 그러실 거다. 우리 집엔 둥글레차가 남는데 어떻게 둥글레차를 하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녹차를 개어주신 다음에 네. 바로 솜을 넣은 용기에다가 네. 뭐요? 부어주시기만 합니다. 오. 일단은 그냥 자체가 시원할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어주시기만 하면 음. 부어주시고 네.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돼요.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냉장고.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왔습니다. 오.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쓰면 되겠네요. 네, 시원하게 만드신 다음에 네. 사용하시면 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아, 너무 간단한데? 네, 너무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예. 화장솜을 꺼내서 꺼내서. 그때 네. 네. 두피에다가 오. 사용하실 건데요. 네. 네, 아. 이렇게 가르마가 있는 부분, 아. 두피 사이사이에다가 네. 솜을 적셔주시듯이 눌러주시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간단한데? 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아니, 녹차의 어떤 성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제 카페인 성분도 도움이 되고요. 예. 녹차 자체에는 진정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굳이 저렇게 냉장고 넣을 시간이 없으신 네. 경우에는 네. 만들자마자 만들어도 사실 녹차 자체의 진정 자체. 성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얘가 이렇게 진정을 해서 그냥 시키는군요. 그 가르마 쪽에다가 네, 가르마 해가지고. 쪽이나 가르마 두피 쪽. 있는 쪽에 이쪽은 자외선에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진정시켜주기 위해서 네. 솜을 바로 여기다가 묻혀서 네. 꾹꾹 눌러주시면 마사지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수치 많이 없으신 분들은 뭐 가제 수건이나 이렇게 좀 넓은 거 해갖고 딱 덮어버려도 괜찮겠어요. 하셔도 그죠? 괜찮겠네요. 네,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피열 잡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생방송 중인데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까 자고 가면서 일어나면 관리하는. 네, 피부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네. 슬리핑 뷰티 얘기를 했거든요. 와우. 네, 그 수면팩 요거 좀 네, 말씀해 드려야 슬리핑 될 것 뷰티 같은데요. 요즘 예.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네. 자기 전에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네. 네. 자기 전에 바르실 수 있는 수면팩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은 굉장히 네. 뷰티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하고 이제 열이 진정이 되는 거죠. 예. 여기 위해서는 알로에베라 겔, 그리고 알로에베라 겔.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 그리고 글리세린 이 세 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네. 먼저 알로에베라 겔을 네. 20g 정도 20g. 물에 담아주시고요. 알로에베라 네. 겔. 네. 네. 그리고 나서 호호바 오일은 예. 40방울. 40방울. 방울 나면 어려우니까요. 네. 20방울이 1ml예요. 그러니까 2g 정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세고 있어야겠네. 네. 저는 빠르게 네. 40방울이 너무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네. 세고 있어야 되나 그랬는데 넣어주시고요. 2g 정도. 네, 2g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 글리세린은 숟가락, 아빠 숟가락으로 한 네. 스푼 정도. 아, 야, 우리 알로에베라 겔, 항상 호호바 웃고 있는 오일. 호호바 오일, 예, 그다음에 글리세린, 예.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기만 하면 예. 돼요. 요거 만드는 동안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예. 설명해 주세요. 사실 알로에베라는 열대 지방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이제 다육식물인데요. 그래서 이 안에는 무려 한 75가지의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사실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피부에서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드시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네, 했을 네. 때 피부 그리고 건강에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런 것들을 잘 섞어서 네. 자기 전에 수면 네. 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요령은요? 지금 이제 수딩 젤을 바로 얼굴에 발라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바르기 전에 눈 쪽이라든지 입가 쪽에는 네. 이제 아이크림이라든지 크림을 살짝 한번 발라주시고 수딩 젤을 얹어주세요. 그래요? 또는 이제 민감하신 피부이신 분들은 네. 시트. 이렇게 시트지를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네. 어머, 팩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나라 작가는 가려도 이쁘네. 네. 자, 이런 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만 하면은 네. 됩니다. 아. 이거 뭐 바를 때 결이 있나요, 선생님? 보통은 피부 결에 따라서 네. 발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옆방향으로. 옆으로. 네, 옆으로. 아, 그렇게 피부 결에 따라서 발라주시기만 요거는 하면은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직전에? 자기 직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하고 그냥 자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시트지를 붙이실 경우에는 떼주시는 게 좋고요. 네. 시트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바르실 경우에는 그냥 주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네요. 자고 일어나면 뷰티가 더 그렇죠. 활성화돼 있는. 그렇죠. 아, 그래서 슬리핑 뷰티군요. 네. 잠자는 수딩젤의 미녀군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슬리핑 뷰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름철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피부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좋은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또 새로 들어가는 코너가 준비가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예. 민선 7기 시도지사의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시도지사들을 직접 만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시정과 도정을 이끌지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인데요. 시장 권한대행 이후에 14년 만에 다시 부산시정을 이끌게 됐다고 합니다. 네. 오 시장이 꿈꾸는 부산시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민주당 오거돈 후보가 54.4%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고요. 55%를 넘는 높은 득표율로 민선 7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거돈 시장. 30년 동안 특정 정당의 지배하에서 추락하던 부산이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부산시장 권한대행 이후
삼전사기의 끈질긴 도전 끝에 부산에 다시 입성한 그는 결국 사상 첫 민주당 부산시장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었다. 이제는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는데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 부산 발전을 위해 달려온 오거돈 시장. 오거돈 시장이 만들어갈 부산 시대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오프닝 진행을 맡은 채널A 보도부 정연욱입니다. 7월 1일부터 제7기 민선 시도지사들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투표율이 두 번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이죠. 이번에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들의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아서 이번 선임된 시도지사들은 그야말로 핫한 인물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남은 임기 4년 동안 시정과 도정을 이끌어 나갈지 그 포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 첫 번째 인물. 보수 텃밭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오거돈 부산시장. 시장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이 부산에서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예. 네. 예. 어떻게 첫 친구식을 세게 치르셨습니까? 그 취임식을 하고 이 시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민선 7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도 밝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이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시장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당연하게 취임식을 취소를 하고 바로 재위험 현장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부산시장이 되기까지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와셨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시장 하면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노무현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셨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14년 당시에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할 적에 네. 에이펙을 어디에 유치하느냐를 놓고 네. 하여튼 이 부산과 제주가 아주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막판에 제주 쪽으로 기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청와대를 찾아가서 네. 에이펙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이 부산에 와야 되는가를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수용이 됐습니다. 네. 네. 한 것이 아주 일단 저희 노 대통령님과의 그 인연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후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렇게 네. 또 발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네. 지금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때처럼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일한 적은 별로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찾은 키워드는 삼전사기입니다. 3번 도전했는데 실패했지만 4번째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시장 권한대행까지부터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부산시장과는 유독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솔직히 어땠습니까? 예상을 하셨습니까? 한 번 시켜줄 만한 사람인데 이거 참 안 시켜줘서 네. 미안하다. 네. 그래서 이 동정표가 이번에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지금 성악가. 행정관료로 지내시고 장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매년 공연도 하고 앨범까지 내셨다는데 언제부터 성악을 하셨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이 말이 엄청나게 더듬어서 구구책을 읽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데 제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할 때는 더듬지만은 노래를 할 때는 더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노래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식의 그 얘기를 하면서 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런 정도로 뭐 그렇게 더듬는 표가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정도까지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스스로에게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었다 하는 저는 뭐 그래 생각을 하고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거돈의 부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앞으로 펼쳐질 임기 동안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지 무척 궁금합니다. 정책 키워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신공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동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자고 했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커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물류 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부산이 이 물류 산업의 그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한데 이 항만이나 철도가 있다고 해서 이게 물류도시라고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공항이 연결되어서 육해공항이 같이 연결될 때 거기를 바로 이 물류의 허브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 관한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100년 대계의 문제고 이 공항이라는 것은 1, 2천억에 되는 게 아닙니다. 6조 7천억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뭔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저 마음속에 또 저뿐만 아니라 이 공항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TF를 만들어서 이 김해 신공항이 결정될 때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그 논의가 우선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이래서 이것이 우리 부산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발전 그리고 우리 국가의 물류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 정책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1번가. 오케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족스럽다. 오케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요번에 그 오케이 1번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정책을 건의한다든지 할 적에는 오케이 1번가라는 그 웹으로 들어와서 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루어지고 그럼요. 모든 거 어렵고 힘든 일들도 이런 오케이 1번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온라인 소통의 어떤 이 창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말을 따라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소통하면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 다음 정책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표현이 독특합니다. 꼴찌의 반란입니다. 부산시는 서울에 이은 제2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부산이 2위에 걸맞지 않게 가장 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가장 좀 침체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은데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산이 제2의 도시입니다만은 현재는 어렵고 미래에 대한 또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첫째로 경제 체질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력으로 이 추진해왔던 그 조선 기자재, 자동차, 철강과 같은 이런 전통 산업들에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것이며 또 우리 부산의 경우에 과거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혁신도시, 또 금융혁신도시, 그리고 또 이 영화 영상 혁신 도시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 공공기관만 이 부산으로 이전돼 왔을 뿐 그 기관들이 지역 발전이나 이런 그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별로 지금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 2라고 그럴까요? 정말 이 혁신도시들끼리 이제 서로 이 대화하고 이 공감하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부산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문제를 부산에서만 풀려고 해가지고는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생활권과 경제권이 일치하는 지역은 항상 같이 공조를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광역적 접근을 해야 된다. 광역적 접근. 그런 의미에서 이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얼마 전에 모여가지고 상생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죠. 여기서 이 광역 교통망도 같이 만들고 경제 협력단도 같이 만들고 하는 몇 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남해안권이라는 광역적 시각을 가지고 또 이 일을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전라남도 김 지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앞으로 부산서 목포까지 KTX를 놓는 데 같이 힘을 모으자라든지 또 여기서도 같은 경제 협력을 이런 방법으로 합시다 하는 데 대해서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광역적 시각을 가진 이러한 그 접근 방법 이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하는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3전 4기 끝에 부산시장이 되셨는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 누구십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또 동명대학교 총장으로서 대학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하는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요청을 한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 후에 다시 또 이런 그 운명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십니까? 이건 제가 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부산에 그 내려오셨을 때 잠깐 사진 한 컷 더 찍읍시다 이래가지고 아주 참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데 처음부터 이 제의를 수락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그걸 수락했던 이유는 바로 제가 시장 선거를 3번이나 나갔는데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떻게 하면 이 부산을 좀 더 발전시켜서 부산을 뻗듯한 세계 도시로 만드느냐가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뭐 부산시장 안 하는 건 좋지만은 그렇다면 그 부산을 잘 이해하고 부산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시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겠다. 부산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언뜻 났습니다. 만약 그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거절하셨다면 지금의 부산시장은 또 도전 자체를 포기하셨겠네요. 예, 그런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지 않았다면 제가 대학 총장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 지금도 아마 뛰어들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하나의 이 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시장님이 생각하는 부산은 내 운명이라고 직접 쓰셨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1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시대의 흐름이 또 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 제가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저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이 운명은 또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다. 막 그런 측면에서 부산은 내 운명이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인터뷰 오프닝에서는 민선 7기 시도지사들을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다음에 만나볼 시도지사 누군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영장이나 또는 해수욕을 할 때 온몸을 덮는 래쉬가드라고 하는 수영복이 인기였는데요. 올해부터는 또 다른 스타일의 수영복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비키니와 원피스를 합친 디자인이 네. 인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광복 이전 여름철 바다에서 피서를 즐길 때 입었던 옷은 해수욕복으로 불렸습니다. 1970년대 상하이가 분리된 비키니가 처음 등장하면서 피서지에선 파격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980년대까지 대세였던 원피스 수영복은 2000년대 들어 비키니 수영복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최근 3, 4년 동안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기능성 측면에서 뛰어나 피서지를 점령했던 래쉬가드. 하지만 올해 수영복 매장 전면엔 다른 수영복이 내걸렸습니다. 비키니와 원피스 수영복을 결합한 모노키니 수영복이 젊은 층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래쉬가드를 많이 선호하셨는데 올해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비키니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모노키니 같은 그런 스타일을 많이 찾으시는 추세입니다. 실제 한 달 동안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판매된 래쉬가드 수영복은 지난해보다 20% 줄었지만 모노키니를 포함한 원피스형 수영복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비키니 같기도 하고 특이하고 약간 몸매 보완도 될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원피스에서 비키니, 래쉬가드에서 모노키니까지 시대에 따라 수영복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채널A 이현수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규석 기장군수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신형 연구로는 암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하는 소형 연구 설비로 2010년 기장군에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이 사업이 표류되고 있고 원안위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했습니다. 김현웅의 오모닝 7월 30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